자, 우리 모두 어딘가에 갈 때 가능한 가장 빠른 길로 최대한 직선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도시에서 목적지까지 왜 직항이 없는지 궁금해 보셨나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새로운 노선을 결정할 때 항공사에서는 그 경로가 어떤지 혹은 가능한지를 결정할 똑똑한 분석가들을 고용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승객들은 얼마의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항공사들은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기존 노선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연료를 뜻하고 연료는 돈을 뜻하죠. 그 노선을 타는 승객들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충분한 값을 받지 못한다면 노선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승객들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사도 최대한 효율적인 길을 만들고 싶어 해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는 가지 않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항상 A에서 B까지죠. 네? B는 놀러 가긴 좋지만 살고 싶은 곳은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비행기 얘기로 돌아가죠.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주요소, 상점, 휴게소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항공사에서는 꼭 이렇게 하죠. 하늘을 나는 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 승무원들은 비행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항공기의 컴퓨터에 업로드되고 도시간 전체 경로를 보여줘요. 비행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경로에 머물러야 할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커다란 금속 덩어리를 하늘길을 따라 옮긴다면 플랜 B, C, D도 갖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항공사는 날씨 문제나 기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이용해야 할 주요 경로와 대안을 준비해둡니다. 그러니까 승객들과 항공사는 비행기가 가능한 최소의 시간으로 비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A에서 B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일 겁니다. 하지만 비행지도를 보면 경로는 절대 직선이 아니에요. 세계 지도에 걸쳐 무지개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죠. 왜일까요? 3D인 지구를 2D 지도로 보여주면 눈을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사실 직선으로 날고 있어요. 증거로 LA와 도쿄 사이를 줄로 연결한다고 해보죠. 줄은 곱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줄을 지구본의 위도선과 비교해보세요. 바로 무지개 모양이 나옵니다. 실시간 비행 추적기를 보면 수천 대의 비행기가 같은 경로로 동시에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도가 빽빽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미국과 유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모두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날아갑니다.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로 이륙해 아침에 유럽에 착륙합니다. 하늘 고속도로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군요. 이런 일이 지상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 위에서 구름 밖을 바라보면 비행기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비행기들은 거의 같은 경로를 이용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같은 길에 있는 수천 대의 항공기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도로가 하늘과 다른 점은 평평하다는 겁니다. 지상 수천 미터 상공은 3D입니다. 비행기는 그 이점을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움직임을 조정해야만 해요. 항공교통은 서로 5km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비행기를 감시하는 운항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도와주는 것은 비행 고도 규정입니다. 모든 서방행 항공편은 홀수 고도인 1300m에서 1900m에 머무릅니다. 모든 동방행 항공편은 짝수 고도 1600m에서 11200m 사이로 비행을 합니다. 즉, 서로 나는 비행기 사이에는 적어도 300m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수만 미터의 고도를 이야기하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와 비슷해요. 하늘길의 어떤 곳들은 엄청난 교통량을 자랑합니다. 매분 정말 많은 비행기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주 바삐 움직이는 곳 중 하나에 비행기가 들어간다면 매우 특정한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붐비지 않는 지역에도 여전히 수천 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하늘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정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에 머물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상에는 고정 항로 표지, 영어 약자로 네베이즈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는 항공기가 포착할 수 있는 무선 신호를 하늘로 보냅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지리적 위치이기만 한 경유지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GPS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고 항공기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해요. 비행기의 전체 경로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에서 목적지까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이제 전 세계 비행 추적 지도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대부분의 비행기는 바다나 넓은 범위의 물 위를 잘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태평양이요. 네, 왜인지 다들 하와이에 가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태평양 주위를 돌아가지 그 위를 바로 날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바다 대신 갈 수 있는 땅 위의 길이 있다면 땅 위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물 위의 비행이 더 안정적일 텐데 말도 안 돼요. 난기류는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래에 땅이 아니라 광대한 바다가 있다면 난기류의 원천이 사라지고 더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육지 위를 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바다 한가운데보다는 땅이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양 횡단 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보통 엔진이 4개나 달린 대형 비행기입니다. 엔진이 2개뿐이라면 너무 위험할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서 다른 엔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큰 비행기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한 착륙 장소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태평양의 공항들을 볼게요. 많지 않죠? 그래서 모두가 태평양을 돌아서 비행하는 겁니다. 비행기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지역은 히말라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비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호도가 낮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는 6,100m 이상이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에 달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대부분의 비행기는 약 9,100m 상공을 납니다. 편히 날기에는 산이 너무 가까워요. 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산 때문에 항공기의 조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는 레이더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아서 조종사는 지상과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착륙은 평평한 표면에서만 가능합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전혀 평평하지 않죠. 게다가 이미 위험한 지역에서 산소까지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20분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산소가 있거든요. 산소가 더 많은 안전고도인 최소 3,000m까지 비행기를 낮추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은 산이 사방에 솟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비행 추적 지도로 돌아가죠. 또한 극지방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극에 있는 것만 빼면요. 거기서 뭐 하나요? 아, 두바이발 시애틀행이라고요? 극소수 중 하나죠. 이 경로에서는 특별 승인,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특정한 준비 세트가 필요할 겁니다. 이곳에서의 문제는 극이 방향 잡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제멋대로라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구의 북극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매우 강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움직이면 조종사들이 확인하는 나침반에서 진짜 북쪽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몇 도만 벗어나도 장거리 비행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비행기만이 북극 상공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은 잊으세요. 아무도 남극 위를 날지 않습니다. 허가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지구 땅의 거의 70%가 북반구에 있고 세계 인구의 거의 90%가 그곳에 살거든요. 이제 아셨죠?